당신의 비트코인을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라이브입니다. 네. 네, 소장님. 비트코인이요. 엄청 올랐어요. 네, 오늘 비트코인은 안녕하죠. 40% 네. 이상 올랐습니다. 하루에 이 정도 오름폭은 네 네. 번째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비트코인도 그렇지만요. 중국 연관의 코인들도 엄청 오르고 있던데요. 이거 사도 될까요? 야,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미 늦었다고 봐야죠. 네. 좀 천천히 지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10월 28일 주요 경제지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금은 1g당 56,818원으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달러화는 1,174.5원으로 0.09% 상승했고요. 위안화는 166.16원으로 0.13%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87포인트로 소폭 상승 마감했네요. S&P 500 지수는요, 3,000포인트를 돌파하며 0.4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8,243포인트로 0.7%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약 7% 상승하며 9,71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영국 재무부 차관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금지 여부 판단은 규제기관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재무부 관계자가 전 세계 네.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리테일 고객 대상 암호화폐 파생 상품 판매 금지 제한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가 아니라 규제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다 라고 선을 그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암호화폐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잖아요. 리브라 네. 이후에. 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제도권 안으로 규제기관이 알아서 해라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하원 청문회에서 리브라는 규제 승인 없으면 출시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저커버그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전 세계에도 어느 국가에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양한 기관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브라 협회가 그냥 네. 출시를 강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직접 철수를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네요. 네, 정도로 가겠다 이거죠. 요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성능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위협이 될까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때요, 소장님? 이것 때문에 약간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네. 구글이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1만 년 정도 되는 그 걸리는데 연산을 3분 20초 만에 해결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자르 피차이 구글 CEO가 얘기를 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유용해지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고 기술의 장벽도 높지만 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을 해킹할 정도의 기술력이 나오는 시점에는 네. 은행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은행도 해킹하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때까지 이거를 대비해야 되는 대비책이나 뭐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 309곳에 정식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일사천리네요. 그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자 세계 여러 나라 주요국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유력 이코노미니스트가 인민은행에 따르면 연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는 달러 등 글로벌 주요 화폐 및 암호화폐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블록체인 육성이라는 시진핑의 한마디에요. 비트코인이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이 네. 시진핑 한마디에 정말 네, 그렇죠. 무시무시하죠. 이거 금요일 날 발표했는데 네.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기존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 선두에 설 수 있도록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또 혁신적인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동안의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네. 그래서 행사를 하더라도 쉽지가 않았고 네. 그런데 전국 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암호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블록체인이란 말이랑 암호자산이란 말은 좀 분리돼 다른가요?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자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거기서 또 규제를 해요. 네. 중국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는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친절한 경수 코너에서 좀 중국 분한테 연결을 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900만 원 선으로 깨지면서요. 한국 블록체인 개발사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금요일 뉴스라서 네. 다시 올랐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건. 네, 죄송합니다. 네. 웃을 일은 아닌데 사실 투자받은 돈들이 자금 때문에 운영난에 굉장히 빠지면서 어렵거든요, 지금. 네, 네. 국내 개발사들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그때 팔았던 회사들이나 잘 꾸준하게 이게 관리를 하고 했던 곳이 아니라면 뭐 정부 규제 때문에도 그렇고 카카오나 페이스북, 텔레그램, 주요 인터넷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하락 국면이 굉장히 장기화되게 되면 네. 이 회사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위에서 암호자산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네요. 네, 근데 직속이란 말은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이걸 들으시는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최신 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고 나왔는데요. 그 장 위원장께서는 과거 정부가 암호자산 투자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 불가결했던 억제 정책 때문에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 이어서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또 전향적인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고 제언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네. 중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는 또 육성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시그마 체인에서 싸이월드 회원의 무상 백업을 제안했지만요. 거절했다고 합니다. 유리님, 네. 싸이월드 접속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사진은 사진 백업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시그마 체인에서 그렇게 좋은 선의의 의도로 그렇게 얘기는 네. 했지만 싸이월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상 백업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 싸이월드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고 싸이월드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니까 데이터 백업 지원도 필요가 없고 추가 투지 유치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속하겠다. 이건 돈 더 달라 이거거든요. 투자자들한테. 네, 네. 지금 망해가는 곳에 지금 기름에 밑빠진 네. 독에 물을 붓는다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응원 한번 해주시죠. 싸이월드 네. 화이팅! 파이팅!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 보겠습니다. 지닥의 프로리그 종료 안내입니다. 10월 31일 16시에 종료된다고 하니까요. 유념하시고요. 네. 다음은 코인원에서 24일 12시에 휴먼스케이프 휴을 원화마켓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자, 코인원이 오랜만에 상장시키네요. 휴먼스케이프는 개인 건강 기록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난치 질환자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제약사나 연구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환자에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어떤 서비스인데요. 네. 굉장히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젊은 CEO가 당차고 아주 스마트해요. 그리고 네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OKEX CEO가 현재 테조스 스테이킹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OKEX에서 트위터에서 밝혔는데요. 테조스 스테이킹 관련해서 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계속 진행되는 건 테조스는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요새 뭐 또 활동이 없어가지고요. 네. 업비트 BTC USDT 마켓에서 거래 지원 예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 BTC 마켓과 USDT 마켓이 리뉴얼돼서 순차적으로 기존 코인들을 업비트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개 정도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공지사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켓 거래 지원 초기에 암호화폐 시세에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회원님들께서는 마켓 거래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가격이 네. 급상승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서 잘 해라 네, 이런 네. 얘기인데 공지사항에다가 이 정도로 그냥 네. 공지를 하는 거 보니까 업비트가 참 요새 맛들였어요. 네,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요. 비탈릭 부테리는 상용화는 아직 먼 미래라고 했네요. 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양자 우월성과 실제 사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의 관계는 마치 수소폭탄과 핵융합과 같다. 양자의 우월성 검증된 것과 양자 컴퓨터가 완성돼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텔레그램 토큰 투자자들이 톤 출시 연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네요. 결국에 뭐 투자자들이 동의를 네. 했다는데 이거 제가 주변에 산 분들이 있는데 이거 동의 안 했는데 이분은 네,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출시를 믿고 기다려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달 초에
텔레그램의 블록체인인 톤 출시와 자체 토큰인 그램 토큰 발행을 가로막았지만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을 돌려받는 대신에 네트워크 출시 기한을 뒤로 미루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회사니까 네, 믿고 네. 기다리겠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돌려받아봤자 큰 돈 또 수익을 못 냈으니까 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미국 금융위원장도 리브라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저기 뭐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뭐 반대하세요? 저는 뭐 중립입니다. 네, 저도 중립이에요. 네, 맥신 워터스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나는 리브라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리브라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리브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브라를 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에 코인원, OKEX, 뎁닷컴 등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기업, NFT, 거래 플랫폼 뎁 통계 사이트 등이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에코시스템 파트너로 새로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라운드 X 측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클레이튼 중심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확장하시죠, 계속. 벡트에서 12월 9일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요거 때문에도 조금 올랐어요. 이게 같이 지금 네. 호재를 빡빡 받쳐주고 있거든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자회사인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옵션 상품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벡트가 24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옵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벡트는 지난달 선보인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이어서 두 번째 신상품을 출시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웃긴 말도 있어요. 시진핑이 이 뉴스 보고 네, 발표했다. 비트코인 사놨다. 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소장님, 중국이요 엄청나요. 이 시진핑의 한마디예요.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네네. 시장이 작은 거겠죠. 그런가요? 뭐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반응을 보이니까. 네. 저도 주말에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서 현재 중국 쪽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볼 중국인한테 네. 좀 그 중국 전문가한테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거래소 MXC라는 곳이 있어요. 네. 코인마켓 기준 지금 거래소 10위예요. 10위 네네. 거래소인데 배성상 이사님이라는 분인데 중국인인데 한국말 엄청나게 잘하세요. 중국인인데요. 네, 실제 중국에 살고 계셨고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연결해서 이거저거 한번 물어보죠. 배성상 이사님, MXC. 네. 전화 받으시.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더랩 김경수입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전화 연결을 오전에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거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방송이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이 발언을 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중국 쪽의 암호화폐 관계자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은 되게 활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네, 네. 이사님, 근데 정확하게는 시진핑이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거래소나 암호화폐 투자 관련 산업의 육성이라는 게 아니죠, 실제 발언은. 네, 네. 실제 발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근데 그쪽 기사에 보시면은 네. 거기에서 디지털 금융 같은 얘기 나오거든요. 살짝 그렇게 나오거든요. 디지털 금융과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네. 발언을 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빗썸이나 MXC 가서 거래를 해라라는 투자 동료는 또 아니죠. 네. 네, 정확하게는 아니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쪽 시장에 대해서 암호자산 시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이제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이제 점점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의 심리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중국 내부의 어떤 투자 열기는 어떤가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저희 나라만큼 뭐 투자를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하락장 때문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투자 심리가. 네. 뭐 이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시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아시죠? 네. 예, 중국 투자자들은 어때요? 중국 투자자는 그러니까 어제는 중국 퍼블릭 체인 되게 급등했거든요. 중국 퍼블린 체인
네오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배텀 아니면 퀀텀 네. 그리고 라프 네. 여러 가지 다 급등했어요. 네네네. 네, 요즘에는 되게 투자자들이 되게 관심 많아갖고 이제 네. 친구 미디어 하는 친구들이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블록체인 뭐냐고 그리고 비트코인 뭐냐고. 네. 일반 미디어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도 비트코인이 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쪽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들, 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반응이 되게 좋아요. 네, 좋죠. 네. 네, 이사님. 중국이요. 이런 비트코인 관련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런 거래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네, 근데 이런 게 과연 풀릴까요? 거의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거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군요. 네,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네. 모르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시기는 글쎄요. 내년이 아닐까요? 내년쯤? 내년. 네. 그냥 얘기하신 거죠? 네, 지금 네. 아침에 이런. 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제 중국에 몇 차례 다녀왔지만 블록체인 관계자들도 만나 뵙고 뭐 정부 관계자도 만나 뵀는데 그쪽 중국에서는 안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라든지 뭐 네. 가상화폐 투자 유치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미덥이겠죠. 미덥 같은 게 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이거 맞나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미덥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면 공안 관계자들이 막 행사장으로 막 뛰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일도 막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모의하면은 네. 미답하면은 신고해야 돼요. 미덥을 왜냐면 신고해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한 300명 이상 아니면 100명 이상 신고해야 돼요. 행사를 그러면 네. 네, 유치하기 위해서 공안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잡아오는 거 아니에요. 잡아오는 건 아니고 행사를 할 때 3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니 정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면 이제 공안들이 거기 단속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문제가 있는지 뭐 사람들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주는 그런 거네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집회나 시위 같은 거 이제 할 때 촛불 집회 같은 거 할 때 경찰들이 주변에 지켜주는 것처럼 그런 식인가요? 네, 맞아요. 그 이제 막 달려들어서 때려잡고 이런 건 없고요. 전혀 없어요. 저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OKX 거래소가 지금 북경에 있나요? 네. 네, 북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경 1층에 보면 사람들이 하도 시위를 많이 하러 와서 그 1층에 파출소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 MXC 같은 경우는 어떤 거래소예요? 10위나 하고 있네. 저는 최근에 신규 거래소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사님. 어떤 거래소예요? 네. 저희는 18년부터 시작했고요. 2018년부터요? 네, 올해는 와. IO부터 시작해서 여러 네. 가지 추세를 타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IO 명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IO로 가격 상승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발휘해서 뭐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나요? IO 성공한 거? 대표적인 거는 바이낸스 했던 거 저희가 동시에 선언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그리고 그 뭐지? LAT. L. 네. 그리고 최근에 BTT라는. BTT. 네. 네, 오늘 통화 연결 감사합니다, 이사님. 다음에 또 차 한잔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XC의 배성상 이사님이셨고요. 네, 오늘도 저희 크립토 투데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내일도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